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의 부흥을 그린 사극 대진제국 시리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진제국 시리즈를 속속들이 파헤쳐드릴 MC 김정은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 옆에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대진제국 시리즈를 소개해 주실 역사 강사 이인명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인명입니다. 네, 그리고요, 대진제국이 어떤 드라마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위해서 아리따운 분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희입니다. 네, 2007년이죠. 시즌 1인 대진제국지 열변을 시작으로 장장 12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대진제국 시즌 4,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대진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께서 더 즐겁게 즐기시기 위해서 저희가 3부작에 걸쳐서 대진제국 히스토리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부는 시즌 4 시청에 앞서 지난 시즌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대진제국 어디까지 봤니? 그리고 2부는 여러분들이 대진제국 4의 스토리를 살짝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한 대진제국 4 미리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대진제국 4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제작 과정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대진제국 4 인사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진제국 4를 시청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대진제국 시리즈, 사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지 않은가요? 진나라는 중국 최초 통일 왕조라는 아주 뜻깊은 역사죠. 드라마 역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에 발맞춰 제작이 되었는데요. 시즌 1 제작비만 해도 무려 5천만 위엔. 하나로 따지면 무려 80억 원. 시즌 2와 3를 제작하는 데에도 각각 1억 위엔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172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더 놀라운 거는 대진제국 시즌 4 대진부 제작비만 해도 무려 10억 위안. 하나로 따지면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중국의 드라마 인기 척도인 시청률 1%를 가뿐히 넘기며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정말 뭐 억소리가 나는 대단한 제작비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제작비만 많이 들였다고 해서 스케일이 크다고만 해서 대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 대진제국 시리즈는 손호이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대진제국 그 시대를 아주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책이고요. 그리고 중국 소설 랭킹 2위에 2008년에 랭킹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는요, 이 중국 부자 작가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제 인세를 소위 말해서 벌어들였느냐를 보는 그런 순위인데, 이 손호이 작가님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년 정도의 인세가 무려 한화로 7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인민폐로는 455만 위안을 버셔서 네, 랭킹 무려 20위에 등극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면 방영 전부터 엄청 기대가 되잖아요. 중국 소설 랭킹 2위였던 작품이 드라마 한다라 저 역시 기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완벽히 했다는 평가들을 받습니다. 굉장히 그 군인들의 갑옷 이런 것들을 병마용갱에서 많이 그 힌트를 얻어서 잘 표현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통 사극이다 보니 역사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한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네, 이 대진제국 시리즈의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국시대라는 것은 사실 중국의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 안에 제후국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쟁하는 제후국가들 중에
특별히 강한 7개 세력으로 그 경쟁이 압축됩니다. 그 세력을 우리가 전국칠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국칠웅이 가장 이제 동북 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가 연나라고요. 그리고 연나라 아래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제나라, 그리고 중국의 가운데 부분, 중원 부분에 있는 나라가 조한위라는 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에 초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인 대진, 이 진나라는요, 당시 중국 영토상에서는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당시 중국 무대에서는 좀 구석, 서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중앙부인 그 중원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는 조한위라는 세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이 조한위라는 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나라가 춘추 시대의 춘추 5패였던 진나라에서 분리가 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원래 큰 나라였던 건가요? 근데 여기서 조한위가 빠져나왔다는 그 진나라는 춘추 5패, 즉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인 진나라와는 다른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삼진의 그 진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발음으로 찐이라고 하고, 우리 대진제국 드라마 주인공인 진나라는 친으로 중국 발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어는 김정은 아나운서께서 더 잘 아시니까.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그 틈이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조한위의 삼진 같은 경우는 싼찐이라고 해서 찐으로 발음을 하고요. 네, 진나라 대진제국 할 때 그 진은 진차오, 진시황, 진시황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헷갈릴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읽으면 둘 다 네. 진이어서 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친이 중국의 영어 표기인 차이나의 유래라고 하는데, 그게 차이나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든데, 흔히 얘기하기로는 인도에서 기원전 4세기에 산스크리트어로 중국 지방을 진나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차이나의 어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송나라 도자기 중에 창남 도자기가 있는데 그 창남이 차이나의 어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눴듯이 진나라, 춘에 포르투갈이 지역을 표기하는 알파벳 A가 붙어서 뭐 코리아, 러시아처럼 차이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불리는 국명이 고대 국가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니, 그만큼 중국인들과 세계인들 사이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진나라가, 이 친나라죠. 친나라가 사실 처음부터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대에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로 조금 볼 수 있었고요. 사실은 당시 초반에 강했던 나라는 삼진, 중원의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조한위, 이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진나라, 이 신나라 같은 경우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 바깥에 있는, 중국 바깥에 있는 유목민족과 접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나라 안에는 그 유목민족의 풍습도 일부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있는 조한위 이런 나라들은 그 진나라를 약간 야만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만스러운 국가로 여겨졌던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서쪽 구석에 있었던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이라는 인물은 법가 사상가인데요. 진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에요. 진나라에 들어와서 강력한 법치를 추구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내고 진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을 시키는데요. 이 상황을 등용한 인물이 진나라의 군주 진효공이라는, 본명 영거량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변방의 약소국가에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진효공 시기의 진나라. 드라마의 대진제국은 이 바로 진효공, 영거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대진제국 시리즈 시즌 1이죠. 대진제국지 열변, 방금 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대진제국은 처음 방영할 때부터 중국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기대와 관심 속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는데요. 중국의 TV 드라마 3대 어워드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금응상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이나 TV 골든 이글 어워드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우수 TV 드라마상과 최우수 예술상, 그리고 중국 드라마 최고의 영예예요. 비천상에서도 2등상을 받았고요. 이 중국에는 중국 친구들이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기 전에 이 리뷰 사이트를 꼭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또오빤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평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까다롭거든요. 여기서 평점 높게 받기가. 네. 그러면 8점. 8점? 8점. 태연님은? 그럼 저는 8.1? 8점이 네, 9.3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기 쉽지 않은 10점 만점에 9.3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오빤에서 평점 10점 만점에 9.3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만큼 또 작품성이랑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배우다 보니 이 금은상과 비천상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중국 문화예술계 연합회와 중국 TV 예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금은상은 1983년 1회로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요. 비천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전총국,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에서 주관을 하는 상인데요. 1981년 1회로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다가 2005년부터 금은상과 경연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랑 좀 방송국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메인 3사 방송국 하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성별로 방송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단위가 이제 중국에선 성인데 중국은 워낙 또 크잖아요, 규모가. 네. 그래서 성별로 또 자치구별로 직할시별로 방송국이 있는데 그 규모가 우리로 치면 정말 메인 3사랑 거의 같은 규모예요. 그럼 30개가 넘는 SBS와 MBC와 KBS가 있는 거죠.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한 1년에 그 30개가 넘는 굵직굵직한 방송국에서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런 수상을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영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영상 잠깐 봐도 네. 그 규모나 스케일이 상 받을 만하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중국 드라마 하면 실제로 인원을 막 저런 숫자로 동원을 해서 크게 대작을 이렇게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CG랑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CG로 또 다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또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시즌 1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익숙한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네, 배우 고원원 씨가 네. 드라마에서 상황의 조력자이자 연인으로 나오는 백설 역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영화 호우 시절을 통해서 이미 한국 시청자분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렸었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 영거량 역에는 영화 적벽대전에서 노숙역을 맡으셨던 호영 배우님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황과 백설이 마지막에 독이 든 잔을 탁 마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런 안타까운 결말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게 다 뭐 상황이 추진했던 변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변법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변법 그냥 흔히 개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상황이 새로운 법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요. 네. 이 법을 통해서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변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15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구를 5개 또는 10개 가정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위대로 세금도 걷고요. 네. 징병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이렇게 묶인 5집, 10집이 서로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잔인해. 예, 그래서 위법 행위를 하면 고발을 하도록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서로 이 생활이 각박해졌겠죠. 그럼요, 예. 하지만 또는 법을 잘 지키게 하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법을 시행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그 조직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도 좋지만
통일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전쟁 관련된 건 없었나요? 전쟁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군공 수작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군공을 세우면 자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평범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자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민들도 나가서 전쟁에 임할 때 좀 더 치열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왕족이라도 군공이 없다면 명부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비겁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족이어도 귀족이어도 지위를 박탈하거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개혁을 시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혁을 하게 되면 개혁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죠. 당시는 귀족들이 그래서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태자도 범법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태자, 영사라는 인물이 법을 어겼는데, 그런데 태자니까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법을 시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태자의 스승들을 벌합니다. 이 태자 스승의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형벌을 하기도 하고요. 코를 자르는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 이 태자, 영사라는 인물은 상황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죠. 그런데 상황을 등용하고 지원해주던 왕 효공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태자가 왕이 되겠죠. 네. 이때부터 상황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태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 인물이 해문왕입니다. 해문왕 때 상황은 위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근데 이 상황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법 때문에 상황도 도망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법에, 자기가 만든 강력한 법에 자기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결국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해문왕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진효공이 죽자마자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황. 자, 그 상황을 죽인 인물 바로 해문왕의 이야기가 시즌2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2012년에 방영된 대진제국 시즌2 대진제국 지종횡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자, 이 드라마 역시 이 금흥상 그리고 비천상 모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또빤이라는 사이트의 평점 여쭤봤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몇 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즌 2면은 2. 보통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그쵸,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까 9.3 받았으면 이제 한 9.1 나왔을까요? 9.1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이 9.3으로 하겠습니다. 9.3이요? 어머, 정답이 있어요. 어머, 네. 네. 몰아주기 하나요? 커피 몰아주기? 9.3이겠죠, 그럼. 너무 눈치가 빠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짠 듯이 시즌1과 마찬가지로 9.3의 평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말씀해주신 대로 네. 시즌2가 나오면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식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금기를 깨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즌2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그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게 보이고, 일단 배우 이력을 조금 보니까 이 독특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극중 해문왕 역을 맡으셨던 부대룡 배우님 고향이 간수성 텐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수성 텐수이는 진나라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부터 배우 고향까지 다 감안을 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디테일하다고요? 아마 제작진들이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근데 이 시즌 2는 드라마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원래 그런 주제예요. 네. 대진제국지 종횡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종횡이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에 유행했었던 제자백가 중에 하나인 종횡가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이름일 거예요. 혹시 종횡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조금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전국시대 종횡으로 합쳐야 한다는 합종책과 영횡책, 소진과 장이 이야기는 중국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네. 소진과 장이 아시면 정말 많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 합종 연행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 소진과 장인데요. 이 소진하고 장인은 귀곡자라는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한 사이예요. 그래서 동문수학을 한 사이인데
그런데 소진이 나이가 많다, 장이가 나이가 많다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스토리상으로는 소진이 나이가 많은 거가 맞는데 그런데 뒤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장이가 나이가 더 많았다 또는 심지어 장의가 50년이나 앞선 인물이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이 50년 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단 스토리상 소진이 먼저 관직에 데뷔했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소진이라는 인물이 귀국자 아래에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관직을 얻질 못합니다. 먼저 주나라에 갔다가 관직을 얻지 못하고 뭐 진나라 조나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직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좀 무시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연나라에 가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에서 관직을 얻게 됐는데 연나라 군주에게 소진이 합종책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중국 상황이 진나라가 너무 강성해졌거든요. 상황이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키워놓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중국 상황은 강해진 진나라와 나머지 6나라가 대립하는 그런 형세였어요. 그래서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나머지 6나라가 뭉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진이 연나라 군주에게 한 것이고요. 연나라에서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진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소진이 이후 그 아래 6나라들을 쭉 묶어버립니다. 조, 한, 위, 제, 초 이 나라를 쭉 묶어서 위에 있는 연나라부터 남쪽에 있는 초나라까지 쭉 세로로 합종의 연맹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이게 합종책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예. 동문서학을 한 예. 장이 어디 갔어요, 장이? 장인은 계속 비루하게 있었습니다. 네. 소진 성공하는 거 보면서 비루하게 있었는데 네. 그런데 소진 입장에서는 합종을 완성하기 전까지 네. 진나라가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그쵸. 6개의 나라가 뭉칠 때 중간에 진나라가 쳐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떠오른 인물이 장이었습니다. 소진이 그래서 장이를 부르는데 당시는 소진이 조나라까지 연맹을 맺은 상황이었어요. 연나라에서 조나라까지 설득을 하고 난 상황에서 장이를 불렀는데 네. 장이를 불러다 놓고 무시해버립니다. 장이를 화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장이가 삐져서 진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진나라로 들어간 장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아요. 누군가 와서 자금을 대주고 진나라에서 중용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지원해준 인물은 소진이 시켜서 장이를 지원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이가 진나라에서 좋은 관직에 자리 잡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장이는 소진이 원했던 대로 합종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15년 정도 조용히 지나갔는데 네. 그 후 장이가 본격 활동을 개시합니다. 진나라가 조, 한, 위, 제나라 즉 이렇게 설득하면서 가로로 세력을 합쳐버립니다. 즉 세로의 합종책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네, 6개국의 연합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진나라가 재상 장이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다 회복을 하고 연행책으로 무사히 위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시즌 3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다뤘다고 들었어요. 해문왕이 죽고 진 27대 무왕이 즉위를 했는데 무왕이 좀 황당하게 죽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8대 왕이 소양왕인데 이 소양왕이 진나라를 또 한번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3는 소양왕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영상이 커졌어요. 방송 사고인 줄 알았네요. 그죠.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영상이 이렇게 좀만 있다가 뿅 하고 커진 네. 걸 보셨을 건데요. 혹시 시즌 1부터 저희가 지금 시즌 2를 거쳐서 시즌 3까지 쭉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미묘한 차이 느끼셨나요? 드라마로 봤을 때 시즌2의 마지막 화가 시즌3의 1, 2화로 방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즌2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시즌3에 나왔다? 그것 말고는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07년에 크랭크인을 시작으로 2009년에 시즌 1이 방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무려 한 12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때 처음 찍었을 때 SD 화질로
굉장히 낮은 화질,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SD 화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3 같은 경우는 풀 HD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풀 HD로 화질 개선한 게 어쩌면 제작진의 또 노림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소양왕이 약 50년 정도 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매년 전쟁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씬을 보여주기 위해 좀 화질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소양왕이 진나라 영토를 거의 2배 정도 늘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양왕이 이렇게 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뭔지 좀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뭐죠? 네, 어떻게 즉위를 하죠? 네, 이 소양왕이 진시황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왕은 원래 해문왕 서자였기 때문에 이름은 영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왕위 계승할 수 있는 서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자 형이 심지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왕이 됐어요. 그 형이 이제 무왕입니다. 그런데 이 무왕이 주나라 가서 괜히 힘자랑을 한다고 청동솥을 들다가 정강이 뼈가 부러졌어요. 어머.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런인데요. 나머지 형제들이 왕위 쟁탈을 벌이겠죠. 그런데 당시 이 소양왕은 영직은 그 유리한 위치는 절대 아니었어요.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는 아니었으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소양왕이 진나라의 영토도 넓히면서 이후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데 큰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소양왕도 소양왕이지만 이 선태후라는 인물에 네. 조금 눈이 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40년 가까이 섭정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소양왕의 업적이 네. 어찌 보면 좀 선태후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일국의 왕에게 막 회초리 들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선태후 역을 맡으신 배우분 이름이 닝징인데요. 찾아보니까 한국의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 상해탄의 주연을 맡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즌 3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진효공 시기에 변법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시즌 2는 해문왕 시기에 육국의 연합을 깨고 동맹을 얻었습니다. 자, 시즌 3는 방금 말씀드린 소양왕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육국을 굴복시키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망의 시즌 4의 주인공은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까?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유명한 네. 진시황입니다. 네, 거슬러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네, 드디어 그분이 등장하셨군요. 중국에서 중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설문조사를 하면 마오쩌둥과 함께 1, 2위를 다툰 그 인물, 중국 그 자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그의 이름은 바로 진시황입니다. 네,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진시황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진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진시황은 불로초? 보통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진나라 시황제는 사기에 사실 제법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외에도 야사로 또 얘기가 많아요. 이 인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같이 영상 좀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정말 멋있네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웅장하다, 예.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아요. 저는 저를 보면서 역시 이게 중국이 잘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중국이 원래 정통 사극을 정말 멋있고 스케일 있게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뭔가 약간 좀 무협물이나 네. 그런 어떤 타임슬립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또 정통 사극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시즌 4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진시황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펼쳐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네.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전에 보셨지만 전투씬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전투씬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취향적이요? 예, 네. 전투씬 특히 인상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그 병마용 사진들을 저는 이제 서안을 못 가봐서 사실 네.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병마용 사진들과 이제 실제 드라마 속의 얼마나 비슷하게 했는지를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 디테일, 그 수술 달린 거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비슷하게 고증을 해 놓았고요. 네, 저는 다른 예전 사극들을 보면 너무 화려한 갑옷들을 입고 나와서 네. 아니 저거 대체 뛸 수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정말 역사적 고증 완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사실 시즌 1부터 3까지는 일부분에 대해서 고증 오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4는 그것들을 만회하려고 훨씬 더 철저하게 고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하나를 봤는데 그 진나라 때 그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은 네.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뒤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드라마에서 진나라를 표현할 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머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 대진제국 시리즈에서는 뒷모습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뒤에 착 하고 올린 네. 그 진나라 때의 뒤통수를 그대로 딱 머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진시황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잖아요. 네. 그 뒷모습에도 그 따은 머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 얘기하면은 네. 사실 저 때 당시는 등자가 없었습니다. 등자라는 게 말 탈 때 발 꽂는 그 장치를 아. 등자라고 하는데 등자는 사실 춘추전국 시대에 없었어요. 그런데 등자 없이 말을 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라마에선 등자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예,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한 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보통 색감이 검은색과 붉은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보통 이제 화려함을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진제국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쭉 한번 간단한 줄거리와 또 역사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어쨌든 이제 역사 쪽을 네. 또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전문가의 입장으로 본 대진제국 시즌 4, 대진부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일단 뭐 우리가 흔히 봤던 중국의 무협 드라마, 무협 영화와는 퀄리티가 다른 고증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근거를 두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아나운서께서는 이렇게 영상 중국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떤 느낌이신지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좀 봤어요. 네. 네. 아. 네, 오기 전에 어떨지 좀 궁금해서 네. 미리 이제 좀 중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무협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전투씬이며 뭐 성벽 무너지는 거며 그 스케일과 어마어마함에 정말 입을 딱딱 벌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네. 아마 저와처럼 나 사극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께서도 재밌게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기자로서 연기를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연기자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남한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같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게 진짜 이분들은 진짜 연기가 완전 입증된 분들이다. 그럼요. 네. 네,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연기파로 유명한 네, 배우분들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진시황 얘기 자체가 워낙 재밌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찍었고 고증도 잘했으니까 뭐 중국 역사에 크게 관심 없었던 분들도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본방 시청하러 가면 되겠죠? 네, 그 전에 저희가 특별기획 대진제국 히스토리 두 부를 더 준비를 했어요. 1부, 2부, 3부. 그래서 2, 3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저희 2, 3부도 꼭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는 어떤 내용 진행하시나요? 네, 일단 2부 같은 경우에는요, 대진제국 미리 보기. 사실 이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가 좀 그렇긴 한데, 유독 깁니다, 이건. 78부작이에요. 저 한국에서는 정말 네? 약간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다 20부작에 약간 익숙해져 있는데 네. 78부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전에 자 그렇다면 대진제국 시즌4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토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3부에서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자, 그리고 국내랑 현지 반응들, 이 드라마를 미리 접히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코멘트들 남겨주셨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